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내 코로나19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0일 도쿄에서 46명, 홋카이도에서 41명, 오사카에서 28명 등 전국 16개 도도부현에서 188명의 감염이 발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사이타마현에서 4명, 도쿄에서 3명 등 전국에서 총 20명입니다. 일본 내 누계 확진자는 14,305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15,017명이며 사망자는 46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 기한인 5월 6일까지 5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고 3주, 정부의 외출자제 호소 및 긴급사태 선언 지역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긴급사태 선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총리관저에서 자민당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기한인 기존 5월 6일에서 연장할 생각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폭과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5月7日からかつての日常に戻ることは困難と考えます。ある程度の持久戦は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率直にそう申し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延長の期間がどの程度にな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きましては、これは専門家の皆様にですね、お話を伺いたいと考え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추가 경정 예산의 국회 통과 직후 기자회견에서 5월 7일부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지구전은 각오해야 한다며 긴급사태의 연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사태의 연장은 확실해져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연장 대상 지역이 지금과 동일한 수준인지 등의 범위와 기간 등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긴급사태 선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늑장 대응을 해서 원성을 많이 샀는데 이번엔 빠른 결정으로 발표를 할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전국 지자체 지사회의가 화상회의를 통해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전일 결론이 나지 않은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에 대한 제언 등이었습니다. 전일 결론이 나지 않았던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만 해제하면 사람 간의 이동으로 인해 감염이 전국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선언이 연장되는 경우는 전국 도도부현에서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공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선언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 지사의 생각을 존중하겠다라고 하였으며 특정 경계도시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대상의 증감이나 선언의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9월 학기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상은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항바이러스제 아비간에 대해 80여 개국에서 제공 요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30일 기준 39개국에 무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하겠다고 한 일본 정부입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해외에 제공하고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서 아비간도 끼워서 치료제 승인을 하려고 하는 절차로 예상됩니다. 후생성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약 1100개 의료기관에서 총 20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아비간을 투약하는 임상실험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작용이 있는 약으로도 알려져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상은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휴교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재개에 관해 5월 1일까지 문부과학성으로서의 지침을 나타내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전문가 회의의 의견도 물으면서 이 연휴가 끝나기 전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이어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3학년의 등교를 선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침을 정하였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기준은 입학 직후거나 졸업과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년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었음을 밝혔으며 또한 9월 입학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학교 재개를 위해 상황을 봐가며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전 규모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홋카이도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스즈키 지사와 아키모토 삿포로 시장은 골든위크 중 삿포로 시민들에게 강한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즈키 지사는 지금부터는 도시봉쇄에 해당하는 행동자제와 어쨌든 집에 있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도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일제유교에 대해 5월 8일 이후 추가 연장을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던 남성 2명이 사망하고 새롭게 41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이 중 삿포로는 일별 최다인 27명의 감염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 입헌민주당 레노 부대표가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학교를 그만두면 고졸이 된다라고 발언하였으며, 이 발언에 대해 SNS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레노 씨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말이 지나쳤습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레노 씨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소사업자들을 위한 지속된 혜택의 대상으로 생활이 힘든 학생도 포함하도록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언하였으며, 대학을 그만두면 고졸이 된다, 취업이 어떻게 될까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SNS상에서는 고등학교를 바보로 본다, 학력차별이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으며, 시카고 컵스에서 활약 중인 다르비슈 유 선수도 실질적 중졸인 나로서 고졸도 대단하다라며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레노 씨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잘못된 단어였다고 트위터에 사과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매 대행 서비스에 타 업종이 참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경이나 보청기 등을 판매하는 메가네 슈퍼는 4월 초순경부터 안경 판매 및 수리 시 구매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안경과 보청기 등의 판매 및 수리 시 출장 서비스를 실시하던 인프라에 새로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접목한 것입니다. 또한 구매 대행 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의 불황 속에 타업종 서비스에 참가하여 불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될 조짐이 보이자 방송국 드라마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드라마의 촬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연장은 감안하여 2주 정도 연장은 각오하였으나 늦어도 6월에는 들어가지 않으면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4월 드라마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촬영이 재개가 되어 동월 중순 첫 방송이 되지 않으면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4월 드라마에는 예전부터 시청률이 높았던 작품의 후속편들이 있어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큰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카라 바이오사는 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1시간 이내에 알 수 있는 PCR 검사 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PCR 검사 키트 중 가장 빠르며 5월 1일부터 발매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중국 대련이 주력 공장으로 월 2만 키트를 제조하며 보험 적용으로 일본 내 의료기관 등의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하마시는 3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의 검사 결과를 실제로는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판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27일에 시행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에서 10에서 50대 남녀 5명에게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시의 위탁을 받은 민간검사회사가 PCR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첫날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